주가 자체가 이게 무슨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뭐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아내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해명했지만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정권 내내 논란이 됐죠. 그리고 내일에야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사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지만 조용히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뭐 유경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이로부터 한 달 뒤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고 딱 1년 뒤인 지난해 12월 3일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내일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김 씨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네,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이 이 선고 공판을 생중계를 할지 말지 막판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요. 너무 고민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라 배우자다 보니까 또 이 의혹에 공직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엉켜 있어서 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법원이 생중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한 판단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관심도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 같고요.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대통령 부인이 구속돼서 재판받는 여러 가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또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생중계를 허용 안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말 아우성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오후 2시 10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일단 이 세 가지 혐의인데요. 나머지 또 굉장히 많은 그 후속적인 혐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 그 혐의에 대해서만 내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백다혜 앵커 소개한 대로 후보 부인 시절에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는 그 약속만 지켰더라도 오늘날 같은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대통령 부인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증거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내일의 어떤 1심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 의원님, 법원이 막판 고심하다가 생중계 결정한 것 잘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이건 생중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서 김유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전 여사에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그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부인, 대통령 영부인의 모습과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대통령이 왜 그때 그 누구도 이해 못하고 지금까지도 설명 불가한 계엄을 했을까라는데 뭐 그냥 논리적으로 아니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게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시중엔 많이 떠돌고 있잖아요. 그만큼 너무나도 이 모든 큰 흐름에서의 핵심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한 상태입니다. 11년, 4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김용남, 정강재 두 의원께는 요 전망을 한번 여쭐게요. 김용남 의원님. 네. 저희 프로그램 공식 예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뭐 선고 형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공범들이 진작에 유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유죄는 확실할 것 같고요. 다만 먼저 확정된 공범들의 형이 너무 가볍게 나왔습니다. 이게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심 선고 나기 시작해서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 주가 조작 사건이면 적어도 주동자나 이게 가담 정도가 중한 사람들은 실형이 나는데, 이 사건은 공범들은 약하게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건희 피고인 사건의 특징은 실제 벌어진 것보다 적용된 법률이 다소 법정형이 낮은 것으로 적용이 됐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 사실상 어느 공무원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실상 뭐 대통령 이상의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영부인은 아직까지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선고받을 그 알선수재 혐의도 사실은 공무원 지위만 인정되면 뇌물이고, 액수에 따라서는 당연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아주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받을 죄인데, 예. 이제 공무원이 아닌 관계로 알선수재로 의율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실체적인 그 범행의 모습과 적용된 법률의 좀 그 간극을 어떤 식으로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지, 근데 저는 뭐 매우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실제 행한 행위로 봐서는 어떤 공무원의 부패 범죄보다도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매우 높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정광재 의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하려고 했었던 말씀이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이었는데 예. 그때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로 잘못 예. 말씀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용남 의원님이 뭐 과거 검사 시절에 여러 재판을 하셨을 테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잘 예측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몇 개 지목하고 싶은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주범도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범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그 형이 확정됐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가 조작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특검 조사 결과 미래에셋 증권에 나왔던 녹취라든가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면서 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 과거에 있었던 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고려한다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전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15년은 구형했는데 요새 트렌드가 또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게 유행이에요. 이진관 재판부도 그랬고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도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2년 당원권 정지를 요청했는데 탈당 권유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한 대략 10년 내외 정도의 형이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내일 오후 2시 10분이니까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는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형량도 형량인데 지난 정권 내내 뉴스를 달궜던, 국민들을 피로케 했던 뭐 주가 조작, 각종 명품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떤 말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도 상당히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지난해 특검 첫 소환 조사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서 고개를 숙인 바 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거예요?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끓는데. 예. 사과는 했는데 김건희 씨는 재판 내내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특검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구형 사유 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선고 때 늘 그 피고인의 태도 이런 것도 참작이 되잖아요. 어떻게 반영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에 이진관 재판부에서 한덕수 피고인에게 23년 구형하고 법정 구속했을 때 그때 했던 이야기가 마지못해 사과한 것이다. 그리고 진정성이 없었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도 사실 내일 선고를 떠나서 구속됐을 때 구속이 그 영장이 인용됐을 시점을 저희가 되돌아보면 예. 그때 당시에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앤 아펠 목걸이 등등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장의 자수서하고 목걸이 등의 어떤 실물 이게 다 제출이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게 어떤 구속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이 내일 1심 이 사건 관련해서도 재판 내내 비협조적이었죠. 진술도 거부하고 또 마지막에 결심 공판에서도 거의 웃으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어쨌든 죄송하지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지금 이 재판이 갖는 의미가 나라 전체를 그 뒤흔들고 얼마나 국격을 추락시키고 부끄러운 이 사건인가에 대한 인지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 그 통일교 측의 어떤 청탁, 알선 수재 관련해서는 그라프 목걸이는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샤넬 등은 마지못해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그 선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재판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 뭐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도 있는데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이것 가방 2개와 목걸이 하나에 대한 판단도 나옵니다. 김유정 의원이 방금 언급한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라프 목걸이가 가액으로는 가장 비싼데 3개 중에는요. 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의원님. 그런데 김건희 씨가 샤넬백 받은 건 인정을 했는데 이거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근데 특검이 확보한 통화 기록이나 윤영호 씨의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진술 등을 보면 김건희 씨가 윤영호 씨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 도움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영호 씨가 건진법사에게 문자 보낸 것을 보면 조금 전에 김 여사랑 통화했다 이런 문자 내용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청탁을 인지했다고 볼 정황으로도 인정받을 가능성 내일 재판부예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전 여사의 머릿속에는 그 왜 통일교가 예전부터 이제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을 도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예. 근데 누가 봐도 그 중간에 받았던 이 샤넬백 그리고 글쎄요 뭐 의례적 선물이 800만 원짜리고 1200만 원짜리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 물건에 대한 인식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발언 자체도 사실은 국민 공분을 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예. 게다가 그라프 목걸이는 원체 비싸니까 저것까지 이제 인정했다가는 형량이 더 높아질 것 같은 걱정을 해서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저것도 정황상 보면은 누가 봐도 같은 데에서 왔다면은 아마 같은 목적으로 준 사람은 같은 목적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샤넬백도 주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주고 게다가 끝에 가서는 목걸이 그 6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까지 준 건데 그거를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 물론 수수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그 당연히 형량이라든지 내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가만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늘 예. 말씀드리듯이. 내일 생중계에서 재판장이 이 금품들에 대해서 이른바 명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김영남 의원님. 그런데 아까 그림의 오른쪽에 있던 그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범죄 가액을 줄이려는 의도라서 받은 걸 부인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샤넬백은 이제 의례적 선물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너무 고액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비추어서 그 정도는 대가성 없이 그냥 선물로, 그야말로 순수한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기에 몇 배 되는 그라프 목걸이 같으면 지금 저 받을 당시에 6천만 원이 좀 넘었다는 것이지 요새는 훨씬 비싸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 사건으로 인해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져 갖고 많이 올랐답니다. 지금 살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의례적 선물로 주장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비싼 물건을 받을 때는 항상 뭔가 대가성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하는 것 같은데 준 사람 그리고 중간에 전달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 그리고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한 건진법사 등이 다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데 증거가 넉넉히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예. 자세히 하나씩 더 짚어보기 전에 이것 좀 볼게요. 내일 오후 2시 10분에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가 있고 오후 3시에는 통일교 측 선물을 준 사람이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가 있고요. 또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런 의혹의 당사자죠.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줄줄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이것도 전망을 좀 여쭤볼게요. 뭐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예. 법 적용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법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같은 혐의와 관련해서 뭐 구체적 정황들이 비슷하다면 모두에게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엔 지금 약간 좀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통일교로부터 돈을 지원받았다. 그래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내일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이 연장되게 되는 셈이잖아요. 예. 같은 관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에게도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한 바람에 전재수 의원은 지금 부산시장 선거 나가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그 1심 판결을 계기로 통일교 특검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여론 환기, 국민의힘의 추진 동력 이런 것들도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여기에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권성동은 1억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 안 받았다는 사람은 갖다 집어넣고 내일 실형 선고가 되게 돼 있는데 지금 뭐 강선 의원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본인이 받았다고 그러고 준 사람도 줬다고 그러고 그 중간에 역할했던 사람도 있고 녹취록도 있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버젓이 걸어다니면서 밖에서 수사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늑장 수사하고 있고 이러니까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이게 과연 형평성 있는 예. 제대로 된 수사냐, 이 판결이 나오겠냐 이거에 대한 의심을 저희는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여당에 힘 있는 의원들 출신들한테는 이렇게까지 관대한 경찰 수사와 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들이 그건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좀 예. 매우 잘못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강선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오후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아니,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이 예. 되냐고요. 이게 지금 처음에 녹취록이 터지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경시 의원은 버젓이 해외 가가지고 라스베가에 가서 좋은 거 구경하고 사진 찍고 돌아왔고 그 사이에 증거인멸 다 했고 말이죠. 누가 봐도 뭐 이건 의심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뭐 영장을 칠게 말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권성동은 그냥 정광석화처럼 했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이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판결 내일이 아까 전재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여당에 너무나도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너무나도 좀 이상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사법부의 흐름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얘기지만 방금 지적한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속도가 좀 늦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상당히 나오고 있긴 해요. 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 나옵니다. 예. 경찰이 조금 더 속도를 높이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강도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희들도 하고 있는 바이고요. 특히 이제 강선우 의원이 뭐 진술이 뭐 달라진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확실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거 있으면 처벌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또 민주당에도 뭐 이미 이제 탈당 제명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타격이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신속한 수사와 또 영장 필요하면 청구하고 이런 저희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김영남 의원님, 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 그 최후 진술에서요. 저는 윤용호로부터 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18일 1심 법정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내일 만약에 유죄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국민의힘에도 정치적으로 타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1억 원이라는 돈이 오고 가는 시점이 대선을 목전에 둔 그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열렸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종교 집단으로부터 거액을 당시 윤석열 후보의 캠프 좌장 역할을 하던 정치인이 받은 것이라 어떤 도덕적 비난성 내지는 캠프 전체와 관련해서 어떤 비난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 물론 뇌물 사건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 사건에 있어서 특히 받은 쪽은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안 받았다고 부인합니다만 그 경우에 뭐 그렇다고 안 받았다고 주장하면은 무죄가 나느냐? 그건 절대 그렇지는 않죠. 준 사람이 있고 또 이 경우에는 주기 직전에 또 사진까지 찍어 놨던 게 수사기관에 입수가 되고 그게 증거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예. 내일 아마도 뭐 유죄 인정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금액도 공교롭게 똑같아요. 권성동 의원도 지금 1억 받은 혐의로 내일 선거를 앞두고 있고 강선우 의원도 공천과 관련해서 1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됐어야 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미 이렇게까지 드러난 사건에 있어서 뭐 강선우 의원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불구속으로 사건 처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 아닌가. 그래서 조만간 신병과 관련한 구속영장 신청 또 예. 법원에 영장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10분에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금품을 제공한 측 통일교 측 인사였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 그리고 오후 4시에 조금 전 저희가 전망을 짚어봤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까지 줄줄이 통일교 청탁 관련한 주고받은 사람들의 선고가 쭉쭉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유정 의원님,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게 일종의 정치 자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특검으로부터 역시 기소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받은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김건희 씨 이게 두 부부가 같이 얽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 선고에 따라서 별도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받은 것, 이 사건에도 거의 직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다르지만 동일한 사안이고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증거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면 뭐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사안인 거고요. 특히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58회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과 맞바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와 함께 일했던 강혜경 씨의 진술이 지금도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 받으러 서울 갔는데 돈은 못 받고 김영선 씨 공천을 받아왔더라라는 말로 정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 통화 녹취도 있고 또 윤석열 피고인과 다양한 녹취록도 저희가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유가 없었다면 도대체 명태균 씨한테 그렇게 절절매면서 목숨 걸고 김영선 씨에 대한 공천을 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두 부부가 앞장서서 여기저기 통화하면서 발벗고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내일 선고가 당연히 오늘 시작된 명태균 씨 관련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도 예.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게요. 오랜만에. 내가 해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그 녹음 파일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에도 판단이 내려지고요. 마침 오늘 준비 기일이 시작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침 오늘 윤 전 대통령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입니다.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차례에 걸쳐서 무상 제공받았다.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뭐라고 했냐면요. 내일 선고에 맞춰서 적절히 변론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당신의 배우자 선고 내용에 맞춰서 변론해라. 이 말은 결국 김희정 의원께도 질문 드렸지만 동일하게 보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친 것 같은데 재판부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혐의, 같은 증거, 같은 증인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유무죄 판단은 크게 변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재판부가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형보다도 상당히 높은 23년형을 선고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다 엄격한 법 집행, 그러니까 판결의 형량의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미리 이진관 재판장이 예단을 갖고 했었던 것 아니냐, 유죄 취지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결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중요한 선고, 내일이 3건이 있습니다. 자세히 이 시간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